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4월 본격적인 첫 월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양 지수가 좀 빨간색을 보여주면서 글쎄요, 4월의 시작 정말 요즘 거리에 꽃들이 많이 폈던데 우리 계좌도 드디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그 좋은 시나리오들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양시장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확인하실 텐데요. 자, 모두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플러스권이 더해졌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 2757.90포인트의 거래 마쳤고 장 후반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물량을 담았습니다. 개인은 이 속에서 매도 우위가 소폭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장 막판 만들었던 고점 부근이 결국엔 종가가 되었죠. 947.32포인트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에 이어졌습니다. 수급 넘어가 보시면 자, 개인은 담았고요. 기관, 외국인은 매도 우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좀 정리를 해보자면 쌍용차의 새 주인 찾기 2라운드 소식에 시장이 연일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쌍용차, 쌍방울, 이 쌍쌍데이가 펼쳐졌고요. 컨소시엄 참여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EM 플러스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검토 의사를 밝혔죠. 이렇게 되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이 밖에 관련 자회사들도 함께 동시에 상승을 하면서요. 시장에 확실히 좀 주도 테마가 약해졌다라고 하니까 인수 재료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흐름들 오늘 장 오전장부터 그려졌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쪽 볼게요.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안쪽에는 화장을 절대 하지 않았었는데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색조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 또 미용 기기까지 좀 예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극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테마군에 있어서도 플러스권 시세 연속해서 이어갑니다. 특히 여러분 모나미가요. 우리 예전에 일본의 그 소부장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 모나미가 굉장한 반일 테마로서 자리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 목적에 화장품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모나미에 있어서의 주가 방향성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좀 살펴보시죠. 컴투스는 위직 스튜디오, MP와 함께 메타버스 전문 조인트 벤처죠. 컴투버스를 설립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한 공동 구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시는요, 20년 후에 먹는 물에 대비하고자 상수관로 3,073km를 교체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뉴보텍이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테마 크게 이끌었고요. 오후 강한 상승을 동반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주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였습니다. 마이네임 제작사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매물 소식 들리게 되면서 2시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슈팅이 나왔고요. SL바이오닉스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지분 23.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매각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반응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KEC 확인하시죠. 테슬라 강세에 따라서 분위기도 좋았을 뿐더러 또 전력반도체 국책과제의 요구에 그 성능을 충족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장 슈팅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3% 가깝게 튀어 올랐네요. 이어서 게임주 볼게요. 롱투코리아입니다. 자회사의 게임이죠. 열혈강호 글로벌 정식 출시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했고요.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도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상한가 안착했네요. 시외에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보와 효성 OMB 이미 거래 한 번씩은 해보셨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곡물주 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시외에서 흐름들이 표착이 됐습니다. 시외 상한가 두 종목 안착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은 EV 첨단 소재가 올라왔는데 쌍용차였나요? 관련해서 또 지분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외에서 좀 반응이 나왔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장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서 수익의 기회를 많이 찾으면 좋을까? 그 지혜를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새 위원님과 준비했고요. TV와 유튜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새 위원님도 이곳 여의도까지 성큼 달려와 주셨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이 위원님과 내일장 수익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한다면 해당 위원의 성함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그럼 내일장 수익을 찾으러 저희 하이에나 같은 맹렬한 기세로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참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 밝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새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괜찮은 시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새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나인원 위원, 최명성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 위원님이 오늘 레드 계열로 드레스룩을 좀 맞춰주신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이 핑크색 넥타이, 우리 최명석 위원님도 강렬한 넥타이, 그리고 나인호님은 더 강렬한 니트를 입고 와주셨네요. 좋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빨간색은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많이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슈를 좀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쪽 섹터가 좀 움직이던데요. 함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에너지계 인싸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이 원전에 있어서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대외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오늘 좀 뉴스가 나왔던 것은 러시아 가스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로 영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7기 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내부적으로는 워낙 모멘텀 짱짱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일단 공약 자체가 탈원전 폐기였고 또 그리고 총리 후보자도 이 탈원전에 있어서 그 공약을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도 원전 정책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기조가 급부상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원전이란 테마는 계속해서 이 주도 테마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쯤 되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영역인지 여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위원님 일단 원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또 들고 나온 이유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갈 테마인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위원님 좀 오늘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네.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 예컨대 말씀하셨지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부터 수없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원전을 좀 보셔야 된다. 네. 원전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새 정부였죠. 그러니까 들어서 잃어버리는 5년이 됐지만 이미 패러다임은 친환경 에너지, 좀 더 나아가서 수수 경제로까지 이어지는 밸류 체인을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이제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팬데믹이 창궐하면서 뭘 앞당겼죠? 예, 바로 제4차 산업혁명 그 섹터에 굉장히 빠른 그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관련주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전은 그 자체가 어차피 친환경이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또 이것을 또 최근에 또 한번 이슈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자꾸 이제 러시아에서 뭐 가스 같은 거 무기화하고 그러니까 그 대체 에너지가 뭘까? 또 거기다 친환경이 뭘까? 이제 시장에서 그걸 찾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저는 원전이 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식이 같은 위에서 장대 음선을 맞아서 야, 이거 조금 더 누르고 갔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또 보기 좋게 이제 이쪽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원전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탈원전으로서 한 5년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해외로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이 핵실험 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 고급 인력들이 그쪽에 많이 유입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핵을 다 포기함으로써 지금 전쟁이 지금 직면해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니까 얼마나 두산조금을 비롯해서 원전 그런 관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화풍난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도약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1호기, 2호기 올 하반기 차례로 가동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3, 4호기도 조기 착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조 원대 지금 이제 뭐 그래픽에 나오겠지만 체코 원전 이것이 한국, 그다음 미국, 프랑스 이렇게 지금 수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나라 따내게 되면 진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은 또 세계 그 최대 세 곳의 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조금 더 교도보를 확보하지 않나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각국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을 때 각국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EU에서는 텍소노미에 원자를 포함시켰고 그때 텍소노미가 뭔가 그 대선 토론에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원자를 포함시켰고 미국 같은 건 원자력 발전에서 그 이제 행정명령까지 그 무궁의 그 전력에 포함시키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하고 있다. 중국도 35년까지 150기 그 원전을 하겠다. 프랑스도 14기 원자로 하겠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영국도 이제 완전 방향을 선회해서 2050년까지 7개의 그 원전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도 원래 폐쇄 예정이었는데 10년까지 수명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원전이 노후화된 게 많다 보니까 원전을 해체한다. 라고 해도 원전주가 오르고 그러면 원전을 또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원전주가 오르는 여러 가지 재료들에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된 정책 이슈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대항마가 좀 출중해진다면 네. 원전이랑 공약도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될 만한 에너지가 네. 어때요, 위원님? 일단 몇 가지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여의도 주시강에서 원전을 주제로 다룬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짧게 네. 하나씩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영국 말씀하셨죠? 네.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네. 대표적으로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있죠. 자, 영국에서 원전을 7개 이상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디다 할까요? 아래? 스코틀랜드에다 합니다. 위에? 예.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에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현재 100%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다가 아니라 그럴 계획이 나고 그런 어떤 뉘앙스 좀 풍긴 것 뿐이죠. 더 나아가서 프랑스의 사례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역시 SMR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겠다지 원전을 새롭게 신설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외신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딱 뽑아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약간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전기가 필요하면 독일에서 이어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이 전력 공급량이 좀 딸리거나 부족하다라면 프랑스에서 전기를 보내줍니다. 서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독일이라든지 몇몇 국가들이 이미 10년 전서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연재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에너지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수요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 생산 단가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더 싸게 지금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 차이가 역추월됐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폐기물입니다. 제가 앵커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을 지금 현재 천연 자원, 어떤 뭐 지하든 뭐든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찾고 했지만은 정말 석회암, 정말 땅속 깊은 곳, 그쵸. 보통 어떤 천연 묻죠. 자원도 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게 맥스터라는 겁니다. 맥스터? 네, 맥스터, 즉 시멘트로 지하에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원자, 핵 폐기물을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말 그대로 재난이죠. 그렇죠. 재앙이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조는 지금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격을 좁혀가지고 억지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용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기를 지금 폐기하는 데 있어서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왜? 일단 우리나라 지금 원전 테마가 결과적으로는 실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라면 대표적으로는 한신기계, 보성파워때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재무제표상을 좀 놓고 봤을 때 신고리 원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해당 원전기가 건설되었을 당시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이 해당 시점에서의 매출액을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테마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분간은 시가총액 3천억 원 내외의 종목군들이 어쨌든 뉴스가 나오면 수급이 들어오고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광기 어린 투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기 수익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취하시고 손실은 작게 가져가시면서 정말 현명한 투자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이 워낙 고전 테마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워낙 대내외적인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영역이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명성 의원님, 네네. 현재 이 구간 원전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두 분이 앞에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게 있죠. 위치라든가 환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 폐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원전 사업을 지원하겠다. 또 이제 세계 1위 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모든 건 이제 강물 흐르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주식에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주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탈원전 기조가 생긴 이유가 우리가 정말 탄소 중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는데 조은정보 의원님, 네. 다시 뭐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위한 뭐 중간 다리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친환경 자체죠.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노릴 때 딱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하나는 얼마나 친환경이냐. 두 번째는 코스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 비용. 예, 비용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원전이 각광받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그러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SMR 소형 원자를 통해서는 뭐까지 연결되냐면 그 수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고해를 나올 때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수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친환경이 원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태양광, 그다음에 또 풍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양면성이 있는데 뭐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첫째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벌목 같은 거 대표적인 우리나라인데 벌목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또 저수지에 막 하면서 또 이제 저수지 같은데 오염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뮴 중금속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흐린 날은 태양광 이 생산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특히 우리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풍력 같은 것도 상당히 좋기는 좋죠.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산 꼭대기다 세우게 되면 그 동네 그 주변 사시는 분들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요. 결국은 저 해상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저는 그렇게 우리가 그 효율적이냐 거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효율도 잘 안 나오고 또 풍속과 풍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로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코스트 측면에서 유리한 게 원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 사업이라는 게 그 코스트 영역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친환경 쪽으로 시선을 모아서 나인원 의원님 아까 전에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줬는데 좀 속사정을 듣고 싶어요. 예전에 누가 그랬지? 뭐 풍력발전소 시설에 가면 거기에 새가 네. 거기 화장실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많고. 얼마 전에 또 일이 있었죠. 네, 어느 저수지인가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태양광 발전소에 그 세척을 했는데 네. 물고기가 다 폐사를 해버리는 아이고. 일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위험성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핵분열입니다. 자, 핵분열은 폐기물이 나오고 그 폐기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년에서 길게 본다라면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융합,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한 30년, 50년 뒤에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폐기물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전력 단가 비용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래프가 서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교차가 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더 값이 싸진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당장 태양광 그리고 지금 당장 풍력을 해서 내일부터 정말 값싼 전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상당히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원자력 발전소에는 상당히 큰 비용을 투자해서 최단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의 어떤 전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움을 좀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것은 지정학적으로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는 해외처럼 정말 유유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산간 지역을 깎는다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수지라든지 어떤 강 위에다가 수면 위에다가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유지 보수 비용과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좀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앵커님. 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될까요? 수명 일단 네. 사람보단 적겠죠? 네. 50? 맞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대략 한 25년 정도 됩니다. 와우, 제대로 더 재미난 틀렸네요. 것은 25년 내에 에너지 효율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AS를 해줍니다. AS를 해줘요? 네,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달리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초반 투자 비용이 좀 클 뿐이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에너지 단가 비용이 상당히 낮춰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마 강원도 선자령인가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양떼목장. 태양광 풍력 발전소 근처 가면은 저주파의 어떤 그 노이즈를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상 풍력으로 좀 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뭐 20메가와트, 50메가와트 상당히 대규모의 어떤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 어떤 지형보다는 해상 쪽 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 있어서 뭐 OCI든 뭐 SDI 여러 종목군들 미리 선취매하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만들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을 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 미리 선취매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의 어떤 변곡점 상승, 수급 확인하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요즘 에너지 안보가 참으로 중합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도 동해안 에너지 벨트가 있는데 여러분 딱 그 에너지 벨트가 이번에 산불 화재 났었을 때 딱 그 7번 국도, 동해안 7번 국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화력발전소, 뭐 풍력, 여러 가지 원전 등등 다 모아져 있는데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 쉽지는 않아요. 최명석 의원님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앞에서 조은정 나윤호님이 다양한 의견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천연가스 가격이 더블로 뛰고 또 이제 유가가 뭐 110달러, 120달러 올라오는데 참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가면은 천연가스 이제 석유가 무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화가 되죠. 뭐 가격이 더블에서 3배까지 뛰어버리니까요. 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몇 배 뛰어버리고 또 유가가 몇 배 뛰면은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는 나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필요는 이제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가스라든가 석유값이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뛴다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계속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40km, 50km밖에 못 갔지만 지금 500km 가버리죠. 똑같은 전기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천연가스, 석유는 석유대로 발전할 것이고 또 친환경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발전되는데 하다 보면 모든 것은 그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맞게끔 뭐 천연가스나 석유가 많은 나라는 천연가스 석유를 쓰면 되는 것이고 없는 나라는 또 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해서 계속 쓰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는 물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시황이라든가 그때 맞는 뭐 천연가스 석유주 또 친환경 에너지주에 맞게끔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결국에는 원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확장시켜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최선호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종목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종목보다 먼저요. 이 원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올 때는 조심스럽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 신정부라든가 네. 지금 현재 정부라든가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이것만 한번 봅시다. 주식 거시는 사람들은요, 하시는 분들은 냉철하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유럽, 미국, 다 중국도 150개 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왜 원전이 그렇게 나쁘면 원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원전에 사고가 전혀 없냐?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치과 가서 이제 그 아말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빨을 떼올 때. 네. 그래서 그 수은 성분이거든요. 그 치과 의사한테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아말감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안 좋죠? 10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꼴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미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자력이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해오면서 사고 난 게 체르노빌, 근데 일본의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그 쓰나미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거 굉장히 랜덤한 거예요. 그 비행기도 가다 사고 나는 거 그런 비행기를 안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논리에 좀 이제 양보법적 논리보다는 어떤 게 더 경쟁성이 있는지 그런 시각으로 주식 하시는 분은 그걸 보아주는 게 좋겠다 드리고 싶고요. 그 유튜브 채팅창에 왜 너네 집 그 옆에 지치 그러냐 그런 말씀 나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냉정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는 저는 딱 보는 게 앞으로 이제 폐기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폐배터리를 활용하고 그것도 봐야 되듯이 원전에서 볼 때는 폐기물도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게
우진이에요. 그러니까 우지칩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한신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롱텀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이 제일 큰 대어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스몰캐스 그런 우진 같은 거 저는 좋게 본다. 왜냐하면 재생 하는 그 기술이라든가 해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좀 보고 있는데요. 나인원 위원님,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이제 고전 테마다 보니까 대장주 이제는 좀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한때 좀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한신기계 뭐 오늘 좀 크게 올랐던 것 같기도 네. 한데 위원님 좀 시선 어떻게 보실까요? 일종의 판이죠. 판? 판을 깔아놨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쏘면은 같이 따라붙는 후발주자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파동이 만들어지죠. 일단은 뭐 한신기계든 보성파워텍이든 이런 어떤 종목군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에 있어서 한쪽은 컴프레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송전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단지 시가총액이 작고 핸들링이 편하고 그리고 주가 어떤 탄력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종목이 무엇인가 전형적인 테마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한신기계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장주를 좀 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주는 추가적인 시세가 반드시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대에서 무조건 보유, 홀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확인하고 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SDN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늘 똑같죠. 2,400원. 2,400원을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 2,400원을 SDN이 돌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대 항목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 당분간 추이를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DN은 2,400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위원님? 네,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원전주 뭐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보다 수익은 날 때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 주가 라인에서 확인 후 들어가는 전략까지 언급해 주셨어요. 최명서 의원과도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 종목으로 좀 원전주를 바라본다면 지금 구간 어때요? 저는 이제 원전주가 뭐 보성파워텍에서 많이 간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100%에서 300% 이상 갔기 때문에 저는 높은 주식은 안 하거든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하고 좀 이따 이제 종가 때 좋은 종목 드리겠습니다. 종가 때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저희 이제 방송 말미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방송 말미를 종가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저희 종가 매매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은 여기서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좀 오래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 만큼 친환경 여러 가지 섹터들과 함께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슈들을 잘 참고해보면 좋을까요? 내일의 이슈왕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윤입니다. 내일은 어떤 이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내일 발표합니다. 물가장관회의에서 물가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현재 현행법상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전망인 것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에 차등 적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결돼 왔던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번엔 어떻게 결정될지 논의 방향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자가진단 키트 1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던 이 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합니다. 2월 13일부터 고정됐던 키트 가격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키트가 유통되면서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단키트 가격을 시장에 맡기게 되면 키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시죠. 컴투스가 프로야구 V22를 출시합니다.
4월 2일에 지난 2일에 야구 시즌이 개막이 했었죠. 이렇게 야구 시즌을 맞춰서 프로야구 게임을 게임 회사들이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넷마블의 프로야구 2022 출시에 더불어서 컴투스까지 더해지면서 이 야구 게임 각축전 시장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셀바스 AI 확인해 보실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850원까지 한때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서는 90% 가깝게 챙길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최근 구간 다시 좀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턴했던 부분들이 그려져서 위원님 지금 구간 좀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내시려면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남보다 앞서서 선취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셀바스 AI인데요. 이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90% 거의 수직 상승이 일어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황금 맥점 포착해서 온 게 뭐냐면 바로 이 구간이었네요. 여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돼가지고 30% 정도 상승했는데 N자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쉽게 우리가 놓을 필요는 없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5주선 지켜 꾸준히 상승하거든요. 한번 지난 고점이 대략 한 13,000원까지, 14,000원 근처인데 보수적으로 봐도 11,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지속 관심에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시 드릴게요. 셀바스 AI는 지속 관심권입니다. 관련해서 정리해봤고, 자, 이번에는 우리 라이논위원회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맞네요. 어제네요? 네, 얼마 맞습니다.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제 언급을 금요일이죠. 해주셔서 오늘 매수가 된 종목입니다. 4,540원. 어제가 아니군요. 금요일이었네요. 어제는 그렇죠.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는 네. 4,540원에 매수 체결이 돼서 오늘 또 올라갔어요. 위원님, 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코리아나가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방문 판매. 방판. 아. 자, 제가 살짝 이게 농담 재미있자고 네네네. 드린 말씀인데 추억이네요. 실질적으로 방문 판매로 꽤나 성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꽤나 성장한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이치안부를 대상으로 화장품주 일단 테마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아마 2주 내에 추가적인 어떤 제한 조치가 폐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결정이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정주라고 하죠.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군들 같이 좀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일정주들 한 곳에 다 모아놓으시고 그중에서 코리아나보다 더 강한 종목이 있으면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 코로나가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전일의 종가를 이탈치 않으면 끌고 가는 전략도 매우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 종가 이탈 여부를 중요 지지선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코리아나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 잘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최명석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보죠. 바로 감속기에 있어서 정말 대표 기업입니다. 해성 TPC인데요. 이 종목으로는 24%가 넘게 수익을 취한 바가 있었고, 자, 1,500원 터치 이후에 거래량 없이 지금 살짝 기간? 이 정도면은 가격 조정이라 하기 또 못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구간을? 네, 앵커님 수준이 거의 전문가를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차트를 너무 잘 보시네요. 그래서 해성 TPC는 제가 우리 MTN 방송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수익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감속기 분야 1위 회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로봇 관련주에 꼭 이제 감초처럼 들어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해성 TPC 보면 제가 이날 추천했는데 바로 다음날 2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한 5일 정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원대인데 제가 볼 때 한 8,800원 정도 이 라인만 깨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면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손절가 8,800원 드릴 테니까요. 8,800원 위에서 놀면 다시 한번 11,000원 라인에서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혜성같이 나타난 수익이 되어줬던 혜성 TPC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세 종목 함께 만나보셨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정리하고 저희는 새로운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관심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이제부터 종목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잘 주목해 주세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할게요. 노래가 너무 막 좋네요. 그쵸? 좋은 정보 위원님. 위원님도 약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게 네. 느껴졌어요. 우리 이제 종목 이야기 할 시간인데요. 네. 어떤 종목을 가져와 주셨을까? 매번 이 시간이 되면은 기다려져요. 기대가 되고. 저는 우리 최명석 위원하고 이 방송 오래 했는데요. 네. 꼭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최명석 위원님께 괜히 이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바닥이라는 키워드가 겹쳐서. 키워드가 겹쳐서 바닥 종목. 우리 바닥좌 최명석 위원님 괜찮으세요? 바닥이란 키워드가 범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요, 시청자 의견을 보면 저와 좋은 정보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준다. 거기까지 또 인물까지 받쳐준다. 그렇죠. 바닥에 쌍두마차를 달려보죠. 뭐 지금 취향 가운데서 같아요. 나연 위원님 민망해하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네. 사실 그때 우리 시황자가 얘기할 때도 네.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병목좀 온다. 저 맞아요. 유일하게 기억나요. 최명석 의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닥을 보는 눈이 좀 공통돼서 종목도 약간 좀 이제 그런데 바닥 종목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 오늘 뭐냐면 QSI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QSI? QSI는 사실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지금 보면 신정부 들어와서요. 정책 수혜주 다 막 돌았죠. 로봇이라든가 원전까지 다 돌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못 간 섹터가 자율주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뭐냐면 밸브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유통회사예요.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디바이스 센서를 이미 4, 5년부터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독점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이제 돌아서면서 약 30억 정도, 한 189%, 그러니까 3배 정도 증가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QS예요. 자, 바닥이죠. 다중바닥이면서 서서히 갈라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닥 종목, 그 노라톡에서 다 설명드린 이게 바닥 종목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또 DY 바닥도 잡아서 한 3, 40%,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다 바닥이었죠. 그리고 또 풍원정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바닥에서 하면 좋은 수익을 나더라. 이것도 보시게 되면 그와 유사하죠. 그래서 한번 주봉까지 한번 볼까요? 주봉을 보아도 여기서 3스타가 나오고 있네요. 별 3개짜리면 앞으로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방향이 틀 텐데 차트를 보면 윗방일 가능성이 커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19,000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QSI였고요. 실적도 정말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을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네요. 일단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나인원 위원과 함께 나인원 위원님의 니트색처럼 잘 갈 종목 들고 오겠습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은 바닥좌는 좀 들어가기가 조금 쾌워드 아니요, 이 겹치진 종목도 바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궁금해지네요. 바닥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 그 물처럼 종목. 유한하게 오늘은 바닥. 네, 이거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네. 종목이 바닥일까요, 자, 여러분? 종목 보여주시죠. 네. 아이비 김영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화면에 표시를 해주시죠. 아, 네네. 네. 왜 차트가 안 나오죠? 네, 차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52주 신저가에서 약 한 25%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 이 정도면 바닥이라 해줍시다. 네, 바닥자 분들께 돕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인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위원회와 국세청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일단 첫 번째 나온 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이제 정책 유사 사안인데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역대 정부가 늘 그러했듯이 한 번쯤은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또 종목이 되겠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앞서 정책적 사안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3월 28일자 놓고 봤을 때 24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해당 가격 기준을 이탈치 않는 횡보세를 좀 보여주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 장중에 정말 순식간에 급등과 급락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모든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되도록이면은 저가권 내에서 모아간다는 전략을 좀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4,3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새 정부에 있어서도 반드시 숙제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차트도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양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바닥 원조 위원님들께서도 스마일 미소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적으로 한번 노크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4,300원 목표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차 최명석 위원과 함께 할게요. 내가 바로 바닥 맛집. 자, 최명성 위원님. 네. 오늘도 째려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째려보고 오셨을까요?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째려봤는데 오. 나머지 두 종목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위해서 한 3,000원대에서 10,000원대 있는 안에 안짝이 있는 종목을 많이 추천했는데 오늘 한 57,000원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57,000원짜리요? 네, 회사 내역이 너무 좋고 네. 좀 급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설명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우리 나윤호님도 좀 실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저와 좋은 종목님 다른 거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할 거예요. 근데 시청률과 신뢰도가 항상 1위가 나온다는 말을 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닥 자부심, 그렇죠. 바닥 부심이네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님들 이제 네, 좋아한다. 네, 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자부심으로 어떤 종목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급등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격은 비싸지만. 자, 종목 이름은 이제 에코프로 HN인데요. 이제 에코프로 HN은 이제 전자장비 회사인데 에코프로가 대주주며 에코프로에서 이제 환경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이제 신설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친환경 이제 토탈 전문 기업으로서 환경 진단, 소재 설계, 유지 보수 등 종합 환경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 돈 많은 거 아시죠? 그 잘 삽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예전에 작년 7월 달에 3만 원대 있는 주식이 21만 원, 무려 700%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종목이 10만 원대 갈 때 잘 보세요. 10만 원, 12만 원, 17만 원 왔을 때 상한가가 갔습니다. 상한가 3개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차트 보시면 자, 현재가 57,100원 전후하시고 1차 목표가 75,000원, 2차 목표가 10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 52,000원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구간에서 급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사실 좀 가벼운 금액대를 늘 갖고 오시다가 오늘 좀 가격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75,000원으로 정리해 볼게요. 내일에 있어서도 수익 사냥을 우리가 떠나야 될 텐데요. 좋은정보위원님의 황금주 팁과 함께라면 내일장 무서울 게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 네. 좋은 수익률을 저에게 그동안 너무 안정적이게 빵빵 주셔가지고 오늘도 그런 힌트들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당연하죠.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해서 시세 대장주가 뭐였죠? GSE? 그렇죠. 우리 황금 100점이 포착해서 아침 방송에 나와서 330% 와. 최저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바이오에서 시세 대장이 뭐죠? 일동제약이죠. 네. 네, 그래서 일동제약 355% 났습니다. 제가 시간상 차트를 못 띄워드리겠는데요. 네. 자부심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꾸 저점 매수를 해야 계단식 상패도 크게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동제약도 최저점에 잡아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들을 저점 잡는 방법을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름하여 황맥기 수제자 발굴 프로젝트를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직장에 홀로 서기 하실 분들, 그 다음에 또 내일 좋은 영업 하실 분들 꼭 입장해 주세요.
수제자 발굴 양성 프로젝트라면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꼭 수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수익 가득 안고 저희 밤 10시에 만나기로 약속해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